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시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지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이 반등한 이유는 무엇이냐, 요거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요즘에 개인들의 수급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개인들 수급이 왜 강해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JYP와 하이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요. 앞으로 우리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제 우리가 빼앗겼던 계좌 수익률을 탈환하기 위해서 다시 상륙작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아직 좀 더 수그리고 있어야 되느냐, 요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흐름들 보시면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1%대 상승이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승 종목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176 종목이었는데 상승 종목 730 종목을 기록을 했고요. 차트 흐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날 완전 투매 흐름들 마이너스 10% 이상의 급락이 한번 터졌고, 어제 일부 반등했는데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등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양봉 흐름들 내어주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은 요 내부 추세대 요곳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양호한 흐름들이었고, 코스닥도 어제는 이 앞전에 작년 가을에 나왔던 요 지지선이죠. 여기에서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뚫고 내려갔는데 어제 이걸 회복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저항선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 요것을 돌파하면서 3% 가까운 상승들이 장중에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상승 종목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1300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왜? 어제까지는 무서워서 못 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의 분봉 흐름들이 이럴 겁니다. 아침에 삘삘거리다가 툭 튀어서 크게 빠지지 않다가 또 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요게 올라갔다가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인가 하고 요런 구간에 들어가셨다가 장 막판에 종목들이 밀리면서 아마 손실 보고 신규 매수해서 손실권으로 진입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쉽지 않은 장이다. 이거는 이제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ADR 지표가 70선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코스피 시장이 85선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이 ADR은 20일 동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이제 따진 지표가 되겠는데, 통상 우리가 100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거보다 높아지면 시장이 과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낮아지면 침체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열권은 120을 얘기를 하고요. 침체권은 80선을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60선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상황. 아직도 지금 우리 시장은 침체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 이제 제가 차트를 안 올려놨는데, ADR 지표의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아마 5월달 4월에서 5월 이후로는 한 번도 과열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밀려요. 그러면서 요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정고점대 부근을 탈환하지 못하고 또 밀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리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징후가 ADL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시장이 왜 반등을 했느냐, 요 흐름들을 보시면 엔화 강세 흐름들이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고 10시 조금 넘어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 하면, 일본 BOJ의 부총재가 나와서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사과한 거예요. 그죠? 엔화 강세가 나왔던 것이 일본 BOJ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게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그죠, 임계점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심리적 임계점. 그래서 갑자기 주식들이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매도를 부르는 투매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엔화가 160엔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141엔대까지, 그죠? 완전히 급락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세로 가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먼저 망가져 버리는 아주 투매장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게 금리 인상이 더 될 것이다. 일본 BOJ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할 것이다 라는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엔화가 더 빠지겠죠. 그죠? 130엔대 뭐 후반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투매가 또 한 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 은행에서 사과 아닌 사과를 좀 했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재의 이런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전까지는 뭐 141엔대 왔다가 소폭 반등해서 144엔대에서 머무르던 엔화, 그죠? 이렇게 강세로 가던 엔화가 갑자기 약세로 툭 튀어오르면서 버티고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가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선물 올라갔고요. 한국 증시 반등했고 일본 증시까지 반등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5장 들어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다가 다시 좀 밀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장 5장에 빠져버린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엔화에 따라서 움직였고 앞으로 당분간은 엔화의 움직임을 반드시 챙겨보셔라. 요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요걸 하나의 척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들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느냐? 외국인들 별로 매수 안 했습니다. 그죠? 코스피 시장 뭐 189억 순매도였고요. 코스닥 시장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죠. 이틀 동안 매수 많이 했고 요거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개인 쪽에서 풋옵션 매수를 2천억 이상 했어요. 그거 뭐 거의 가루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누구냐?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사모펀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신하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죠? 사모펀드 쪽에서는 종목을 하나 만약에 탐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주구장창 사가지고 밀어 올리는 흐름들이 잘 나오죠. 투신도 역시나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연기금은 절대적으로 지수가 내려오면서 전체 시장이 싸지니까 자금 집행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부터.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종목들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나 투신하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내려오면 사고 기다렸다 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삽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빠지면서 뭐 프로그램 매도가 툭툭 때리지 않는 한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눌림목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눌림목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반대로 된다. 만약에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매도합니다. 뭐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 빠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종목들이 완전 일요일처럼 완전 투매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파는 거예요. 쉬었다가 또 떨어지고 쉬었다 또 떨어지고 쉬었다 또 떨어지고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가 만약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개인들의 수급들이 계속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개인들의 수급의 힘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55조, 그죠? 예탁금이 55조 원대 위아래 1, 2조 사이에서 움직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 이제 투매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 나가리 된 거죠. 거의 뭐 1조 원 이상, 지금 55조에서 53조까지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계좌 박살이 났는데 갑자기 59조까지 예탁금이 증가를 했고요. 이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가 V자로 올라가던 것들도 폭락이 나올 때 사면 수익을 본다라는 것들을 학습했던 개인들이 지금 신규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들이 조금 강해져 있는 상태고요. 신용잔고는 20조 2천억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19조 원을 찍었습니다. 아마 19조를 좀 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급한 물량 터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수가 빠지고 종목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월요일장에 한 대 크게 맞았다고.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 그죠? 여기에서 신용으로 계속 물탔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끝났다?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물량 공백되기 때문에 이 물량 공백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신과 연기금 아니면 사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어지간한 코스닥 종목들이 뭐 5%, 뭐 10% 이렇게 올라간 게 요 물량 공백대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게 어디까지 있느냐? 사실은 이제 위에 더 남아 있습니다. 그죠? 물량 공백대가 남아 있는데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삽니까? 안 사요. 지금 선물 시장인데 선물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침에 시장을 끌어올릴 것처럼 삽니다. 사고 나서 5장 되면 팔아요. 이게 이제 이틀 연속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뭐예요? 단타입니다. 그죠? 단타, 모멘텀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선물 가지고 이렇게 단타 치고 있는 동안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뭐 대단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특징 종목들 몇 종목만 보면은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장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무려 로이터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 삼성전자가 8단, 그죠? 8단 HBM3E에 퀄통과가 됐다는 뉴스가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뭐 퀄통과 했다,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듣보잡 언론사들에서 기사가 나왔다가 그 기사가 제목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사가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였잖아요. 그런데 무려 로이터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로이터에서 기사 나오자마자 그 동시호가 뭐 아니면 이제 장전에 한 49만 주 정도 장전 시간에 매수가 터졌었고요. 장전에 5% 이상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8시 47분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웬일인지 발빠르게 아니다. HBM3E 아직 퀄통과 안 됐고 진행 중이다라는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강보합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이번에 삼성전자가 언론 플레이 뻥카 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얘를 들어 올리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죠? 3일 동안 1000만 주 이상의 매도 폭탄을 떨어뜨렸던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외인들이 매수한 것은 HBM3E의 퀄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게 아니고 그죠? 이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삼성에서도 부인을 했고 뭐 때문에 올라갔냐? 아까 이제 엔화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엔화 때문에 시장 전체가 올라가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자동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수가 좀 탄탄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HBM3 퀄통과 뉴스 요 로이터에서 뉴스 나오자마자 장 초반에 막 3% 4%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독점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E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었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양산 능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상황까지는 버텼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등장하면서 그죠? 언론 플레이 엄청 많이 했죠. 삼성전자가 등장하면서 이 독점 구조가 깨진다. 이렇게 되면은 멀티플을 더 주기 어렵다. 여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엔비디아 노이즈가 겹치면서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뭐 HBM3 퀄통과 뉴스 나오면 이제 밀어버리는 매도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오늘 역시나 엔화 약세 흐름들이 조금 나오면서 요거를 갖다 들어 올리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 쪽에서 이제 기관이 매도 많이 했죠. 그죠? 거의 100만 주 매도 때렸다가 조금씩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둘 다 나란히 마이너스 10% 꼽혔잖아요. 시총이 큰 애들 얘네 둘이 마이너스 10% 가면서 우리 시장이 투매가 나왔었는데 얘네가 좀 살아주면 시장 지수는 좀 버텨주는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엔터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엔터주가 왜 급등했냐면 엔터주는 엔화 그죠? 엔화 강세 수혜주예요. 엔화 강세 수혜주고요.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분기, 3분기까지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4분기는 뭡니까? 4분기는 성수기예요. 그래서 이 4분기에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면서 지루한 하락을 돌려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뭐 JYP도 8% 급등이 나왔고 하이브도 뭐 장중에는 8%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둘 다 이제 뭐 뉴스를 한번 보시면 박진영이 살아날 때 샀으면 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게 작년 11월 달에 여윳돈만 있으면 모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여윳돈만 있으면 JYP 사면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박살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JYP는 이제 슬슬 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얘네가 메인 종목, 주도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YG 패밀리하고 뭐 이것저것 합쳐봐야 그렇게 메인 업종이 될 만큼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에 있어서 완전히 돌아선다는 시그널을 못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물량대입니다. 그죠? 여기도 물량대, 여기도 물량대, 여기도 물량대, 여기도 물량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메인 업종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더 이상 갈 종목이 없고 더 이상 올릴 종목이 없을 때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엔터주들은 요 차트 완전 역배열인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는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갔죠. 이 역배열 이거 돌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오늘 실컷 잘 올라가다가 오후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BTS 슈가가 음주 사고를 사고는 아니죠. 음주 킥보드로 해서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사고를 내거나 인명 사고를 내거나 뭐 물피 사고를 내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 헬멧까지 쓰고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타다가 주차하다가 자빠진 것 같아요. 자빠졌는데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고 경찰이 보더니 음주를 했기 때문에 동행해가지고 이제 음주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마 음주 처벌은 받겠죠? 똑같이 처벌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점, 얘가 그러면 과거 같으면 누가 사고치 그러면 막 폭락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한 것은 BTS 슈가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죠. 그래서 활동을 안 합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실질적인 타격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상승세는 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이런 인적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갖고 갈 수는 없다. 대신에 요게 마지막 상승,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지수의 대세 상승 사이클 막바지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요런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메인 업종들이 꺾인다고요. 뭐 반도체가 꺾이는 것처럼 반도체가 꺾이든 뭐 큰 업종들이 꺾이면 걔네가 이제 꺾이는 동안 대체 업종들을 찾다 보면 요런 자리에서 엔터주들이 튀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관심만 두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영토를 많이 뺏겼어요. 그죠? 월요일날 쳐 맞았죠. 어제도 뭐 덜덜 떨다 못 샀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올라갔죠.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우리 계좌 수익률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해야 될 때냐? 아닙니다. 그죠? 아직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 MD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DD.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그죠? 20% 이상의 급락이 나왔을 때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보면 어떠냐? 자, 주가가 빠집니다. 박살나죠. 투매까지 떨어졌어. 그런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이거지. 그죠? 반등이 나오는데 요 투매가 딱 떨어진 요 기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얼마까지 나오냐? 자, 20%에서 25%의 급락이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얼마 반등 나온다? 5%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이거야. 그죠? 반등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쉰다라는 거죠. 여기서 쉬는 거야. 왜 쉽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자리는 낙주하는 사람들의 플레이 그라운드입니다. 낙주하는 사람들 이거 떨어질 때 샀을 거 아니야. 그죠? 투매 나오고 이럴 때 삽니다. 사가지고 지수가 반등 나오면 여기서 낙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익 실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빠진다 이거지. 왜 빠집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낙주하는 사람들이 수익 실현할 때 개인들이 추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추격한 개인들이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런데 자신들의 뇌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급락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슬슬 밀리게 되면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서 쌍바닥을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한 달도 넘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10거래일에서 20거래일 이상도 가니까. 이번에는 워낙에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질 흐른 게 아니고 한 방에 빵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질질질질 빠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물량대, 이 물량대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빡 떨어지면서 물량대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또 빠르게 정리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바닥 한번 더 잡는 흐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 당장 매수해야지, 아니면 올라가면 추격 매수해야지,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훨씬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강한주식 연구소에서 어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어플 보시면은 플레이스토어 가서 강한주식 연구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어플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브리핑을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뭐 이것저것 뭐 저 경제 TV 보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요 브리핑 글 한번 쭉 읽으시고, 한 5분 정도 걸려요. 읽는데 최대한 쉽게 써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읽으시고 시장 전략 잡으시고요. 그리고 매매할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파동 추천주를 올려드려요.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아서 잘 안 올려드리는 날들도 있는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면 차트 나오고요. 그죠? 차트 나오고, 요 차트가 이게 60분 봉이거든요. 60분 봉에서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여기에서 뭐 50%도 잘 나오고요. 시장 괜찮으면 100%짜리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서 이렇게 추천주 받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영상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